여러분, 만약에 이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 주식 지금 사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? 오늘 저희가 바로 이 흥미로운 역설에 대해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세미캠 이야기예요. 네,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분석 보고서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. 아니, 도대체 왜 이익이 줄어드는 회사에 강력 매수 의견이 나온 걸까? 주인공은 바로 동진세미캠이라는 회사입니다. 자, 보세요. 한쪽에서는 영업이익이 무려 24.7%나 감소했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애널리스트가 이거 사야 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. 거의 25%나 이익이 꺾였는데 말이에요.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요. 먼저 이 회사가 어떤 극적인 변화를 겪었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. 이 회사의 전략은 정말 선택과 집중의 교과서 같아요. 예전에는 신발 밑창에 들어가는 발포제 같은 걸로 돈을 벌었는데 이걸 과감하게 줄이고 회사의 모든 힘을 미래 먹거리, 바로 이 하이테크 전자재료에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. 왜 이런 결정을 했냐면 바로 복합기업 디스카운트라는 걸 벗어 던지기 위해서예요. 시장에서는 보통 이것저것 다 하는 회사보다는 한 우물만 파는 전문 기업을 더 높게 쳐주거든요. 우리는 이제 순수한 기술 기업으로 제대로 평가받겠다. 이런 거죠. 자, 그럼 이 회사가 모든 걸 걸고 집중하고 있다는 그 핵심 기술. 그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자신만만한 걸까요?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? 그 비밀은 바로 포토레지스트라는 물질에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반도체 웨이퍼라는 동그란 판 위에 아주 미세한 회로를 새길 때 쓰는 뭐랄까 빛에 반응하는 특수 필름 같은 거예요. 이게 없으면 반도체를 아예 만들 수가 없어요. 정말 핵심 중에 핵심 소재죠. 그런데 동진세미캠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. 바로 차세대 기술인 EUV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성공한 건데요. 이게 왜 게임 체인저냐 하면 이걸 쓰면 훨씬 더 작고 빠른,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한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동안 몇몇 일본 회사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. 아니, 그런데 기술이 이렇게나 좋은데 왜 이익은 떨어진 걸까요? 그 이유는 바로 투자 때문입니다. 특히 미국 텍사스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새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. 그것도 삼성의 새 공장 바로 옆에 말이죠. 보고서에서는 이걸 아주 전형적인 J커브 효과라고 설명해요. 이게 뭐냐면 씨앗을 심고 농사를 지을 때 처음에는 돈하고 노력이 계속 들어가기만 하잖아요. 그러다가 나중에 수확할 때가 되면 갑자기 큰 수익이 나는 것처럼 대규모 투자를 하면 초기에는 비용 때문에 실적이 푹 꺼졌다가 나중에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익이 J자 모량으로 급격하게 치고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. 하지만 여러분,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죠.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. 보고서가 지적하는 리스크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해요. 보고서에서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주요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특정 고객사, 그러니까 삼성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. 둘째,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채권, 이른바 오버행 물량이 있어서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문제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 반도체 시장 전체가 생각보다 더디게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. 사실 보고서에서도 딱 잘라 말합니다. 이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2026년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전 세계 전자제품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시나리오라고요. 이게 제일 큰 변수라는 거죠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스크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왜 매수라는 결론을 내렸을까요? 그 열쇠는 결국 가치평가, 즉 밸류에이션에 있습니다. 보고서의 주장은 이래요. 동진세미캠이 가진 저 독보적인 EUV 기술은 다른 경쟁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. 그러니 당연히 더 높은 가치를 쳐줘야 한다. 즉, 주가 수익 비율, PER에 프리미엄을 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. 그래서 보고서가 제시하는 마법의 숫자가 바로 목표 PER 16배입니다. 이 16이라는 숫자를 언제 이익에 적용하느냐? 바로 텍사스 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에 예상순이익에 곱하는 겁니다.
이렇게 계산했더니 목표 주가가 5만 8천 원이 나왔어요. 지금 주가랑 비교하면 거의 45%나 더 오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계산이죠.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. 지금 시장은 2025년에 겪을 일시적인 성장통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다. 그래서 정작 2026년에 다가올 거대한 구조적 성장을 놓치고 있다. 그러니까 지금의 부진은 더 높이 점프하기 위해 잠시 움츠리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죠. 자,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.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저 일시적인 어려움일까요? 아니면 거대한 기술 기업이 탄생하는 그 시작점을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? 결국 눈앞의 단기적인 소음과 미래의 장기적인 신호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.